자, 104번째 영화 아네트 얘기해 보도록 하겠다. 이 영화는 2021년작 레오스 까락스 감독이 연출한 영화이고, 어, 일단 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영화는 개인적으로 참 재미없게 봤다 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이유는 뭐 나중에 좀 얘기해 보도록 하고, 일단 영화의 어떤 줄거리를 얘기해 보자면, 스탠드 코미디언인 헨리라는 인물이 나오고, 그리고 유명 가수 이제 안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둘이 이제 결혼해서 아네트라는 딸을 낳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둘 사이에 이제 불화가 생기면서 헨리는 안을 이제 보트에서 밀어 이제 바다에 빠뜨려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 이후에 이제 갓난 아기임에도 음악적 소질이 있는 것을 발견한 헨리가 자신의 딸을 세계 이제 곳곳에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돈을 벌러 다닌다는 뭐 그런 내용이고, 이후에 이제 마지막 공연에서 아네트가 이제 헨리가 자신의 아버지가 살인자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헨리가 이제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을 보여주고 이제 끝을 맺는다.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고, 어, 이 영화는 장르는 뮤지컬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뭐 음악이 굉장히 별로이고 개인적으로는 별로였고, 뭐 어떤 뚜렷한 뭐 음악이나 곡이 나오는 것보다도 그냥 대사에 음만 붙여서 얘기하는 것밖에는 뭐 기억에 남는 게 없다고 좀 없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뭐 내가 아는 어떤 그 음악 감독이 내가 아는 그 밴드는 아니지만 뭐 아트락을 하는 아트팝인가 뭐 하는 이제 뮤지션과 이제 같이 일을 했다고 하는데, 글쎄 뭐 굳이 뮤지컬 영화로 했어야 되나라는 좀 생각 좀 들기도 하고, 원래 처음에 이 각본 영화의 제안을 그 뮤지션 쪽에서 먼저 했다고 하긴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뮤지컬 음악이 성공적이었냐라고 한다면 글쎄, 그 뮤지컬 영화를 안 해도 될 법한 뭐 그런 영화라고 좀 생각이 들었고, 아무튼 이 영화는 뭐 어떤 플롯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영화이고, 스토리는 있지만 장면 장면이 거의 파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이 잘 되어 있다고 보기도 힘들다. 하지만 감독은 이제 꾸역꾸역 이야기를 전개시켜 나가고 있다는 게 특이점이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 영화에서는 이제 여러 오브제들이 상징처럼 나오는데, 뭐 솔직히 이런 상징들이 영화 안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알 수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솔직히 이런 상징들이 감독 본인만 알거나 아니면 뭐 본인도 잘 모르는 채 썼거나 둘 중 하나라고 좀 생각이 든다. 아무튼 이 아네트라는 영화는 감독 본인의 이야기처럼 보이는 자전적 영화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자살한 감독의 아내와 그리고 그의 딸의 이야기를 한 것처럼 보인다. 피아니스트로 활동 중이라는 실제 딸 때문인지 몰라도 이제 영화를 뮤지컬 영화로 제작한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도 해보고, 실제 딸은 이제 감독의 친딸이 아니고, 영화에서도 이제 그 지휘자로 나오는 남자가 아네트가 자신의 아기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으로 봐서는 그 자전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영화 안에서는 헨리가 그 지휘자를 죽이는 장면까지 나온다. 개인적으로는
이 아네트라는 영화는 감독의 어떤 넋두리가 굉장히 많이 투영된 영화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죽음이나 어떤 웃음 같은 이제 철학적인 질문들도 던지고 있는데, 어느 하나 이제 시원하게 감독의 생각을 알 수 있는 뭐 그런 것은 없었다라고 좀 생각이 든다. 그리고 뭐 전작인 홀리모터스에서도 그랬지만 이 영화는 이제 감독 본인이 나오면서 영화에 나오면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영화 밖과 영화 안의 어떤 경계를 허무는 일종의 뭐 포스트 모더니즘 계열의 영화라고 좀 할 수 있을 것도 같지만, 그리고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감독의 페르소나라는 것을 뭐 좀 밝히고 싶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지만, 이거 역시 뭐 굳이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다. 굳이 감독이 영화에 출연하지 않아도 이 영화에 나오는 인물들이 감독 본인이겠거니 하는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영화라고 좀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이제 그 레오스 까락스 감독이 홍상수 감독의 영화를 많이 봤다고 하는데, 홍상수 감독 역시도 거의 뭐 영화에 본인 이야기를 써놓고 있는 작품이 대다수라서, 음, 아마 그 영향 때문인지 또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제 뭐랄까 연출을 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좀 뭐랄까 이 영화의 가장 좀 하이라이트라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 좀 눈에 띄는 장면은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이제 아네트의 모습인데, 영화가 이제 계속해서 영화에서는 이제 인형으로만 나오던 아네트가 마지막에 아버지와 대화하는 그 교도소 안에서 대화하는 모습에서는 실제 어린 그 아역 배우를 쓰면서 이제 영화는 이제 끝이 나는데, 이것은 뭐 어, 영화라는 어떤 무대 위의 인형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뭐 가면 속의 가면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뭐 얼굴, 가면, 뭐 페르소나 이런 것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으로 봐서는 뭐 그쪽에 굉장한 그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음. 어, 영화가 뭐 난해하다는 사람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영화는 이제 뭐 설명을 하기가 힘든 영화라기보다는 굳이 설명할 것이 없는 영화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 지극히 어떤 개인적인 경험이나 개인사를 털어놓은 영화라고 나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녹두리 같은 영화는 솔직히 뭐 영화로 만들기는 너무 아깝고, 그냥 일기장에 써두면 뭐 나중에 어떤 뭐 그래도 가치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예술이라는 어떤 장르 안에서의 이런 녹두리는 지극히 개인적인 감상만 남길 뿐이기 때문에 어, 조금 수용하기가 어렵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예술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예술은 개인적인 감정을 끄집어내서 그것이 인간의 어떤 보편적 감성으로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좀 생각이 들고, 다시 말하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감정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새로운 방법으로 라고 좀 생각이 든다. 그런 면에서는 이 아네트라는 영화는 개인은 있지만 보편적인 감성은 없기 때문에 실패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예상을 좀 해보자면 아마 다음 작품이 나온다면 뭐 비슷한 게 연출을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든다. 뭐 아무튼 영화는 칸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을 했고, 뭐 레오스 카락스라는 어떤 감독
감독은 이미 그 천재 소리를 들었던 감독이기 때문에 뭐 유럽에서는 아마 그래도 칭송받는 감독임에는 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 영화는 정말 별로였다라고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상 끝.